한숨부터 나가고. 근데 진짜 어려운데요? 이번에는 남자부 우승팀은 누구 할 것 같아요? 정규리그는 대한항공이 네. 우승할 것 같은. 대한항공이 지금 저희가 이 촬영하고 있는 날 기준 4연패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쌓아놓은 승점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1위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승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대한항공이랑 삼성화재 이제 경기를 취재하러 갔었는데 그날 제 앞에 최태형 감독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최태형 감독님 보면은 항상 그 핸드폰으로 뭐 필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 맞대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신 거죠.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최태형 감독님은 항상 막 분석을 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확신을 가지시면은 그리고 그거를 증명해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가까운 예로 이제 허수봉 미들블로커 이걸 좀 생각을 해냈고, 또 그 허수봉 미들블로커로 기용해서 결국엔 대한항공을 잡아냈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이제 대한항공이랑 현대캐피탈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날 것 같은데 현대캐피탈의 우승 가능성이 좀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수 씨는 어떻게 보나요? 저도 정규리그는 대한항공이 가장 우승에 가까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저점이 되게 높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일단 기본적인 선수층이 좀 두텁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 부진하면 대신 그걸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수도 있고, 또 지난 시즌에 우승을 해본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규 시즌 자체는 조금 더 붙이면 길어질지 몰라도 1위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챔피언 결정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틀릴 수도 있는 예상이긴 한데 저는 한국전력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영석 선수랑 이제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신영석 선수가 시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팀은 3라운드 이후부터 달라질 거다. 3라운드 이후부터 다른 맥으로 보여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뜻밖의 좀 9연패가 길어지면서 그 시기가 좀 뒤로 밀리긴 했지만 최근에 한국전력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신영석 선수가 얘기했던 그 시기 이후에 보여주고 싶었던 경기력이 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전력 권영민 감독하고 얼마 전에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막 9연패하고 났을 때인데 한번 물어봤었어요. 팀이 이렇게 연패를 했는데 당신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권영민 감독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경기를 못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잘한 경기보다 상대가 그날 좀 더 잘했던 게 많았던 거고, 그 다음에 세타가 다쳐서 부상을 당해서 좀 운이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우리는 그 9연패를 하는 동안에도 경기 자체가 아주 터무니없거나 우리가 못한 게 없어서 나는 희망이 있다고 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선수들이 그때도 포기를 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을 했다. 그래서 정말 선수들한테 고마워한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지금 거의 뭐 거짓말처럼 누가 9연패한 팀이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 오는데, 그만큼 이 한국전력이 감독 권영민 감독하고 선수들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을 좀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구 경기라는 게 사실은 어떤 분은 이게 마음이 주고받는 경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딱 3번의 기회에서 막 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의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한전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마음을 좀 잘 맞추는 것 같고, 이번에도 똑같이 선수들이 잘 뭉쳐서 하고 있는 걸로 보면 야, 저 팀은 저런 끈질긴 면이 있구나 라는 게 싶어서 좀 변수는 좀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워낙 뭐 항공이야 현대캐피탈은 이제 전력이 탄탄한 팀이라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선수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량들이 지금 충분히 지금 발휘되고 있는 상태에서 둘이 만났을 때 얼마나 당일날 컨디션이 좋은지 이런 것들만 주로 따져보면 될 것 같아서 이 세 팀들은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경기들이. 근데 저는 대한항공이 트래블을 달성할 것 같거든요. 사실 그 항공이 가진 그 우승 DNA는 저는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항공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매번 챔피언 결정전에 오르면서 그 선수들이 매번 큰 경기를 겪고 그 큰 경기뿐만 아니라 국가대표에서까지 소집이 되면서 그 쌓아온 경험치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비록 뭐 대한항공이 지금 주전으로 뛰는 선수 중에 김민재 선수가 가장 연차가 적지만은 그 뒤에 있는 백업 미들 블로커로 보면은 조재영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조재영 선수는 이미 큰 경기를 경험했고 우승까지 이끌었던 선수인데 뭔가 현대캐피탈이랑 한국전력을 보면은 아쉬운 게 있어요. 현대캐피탈은 세터가 좀 아쉽고 한국전력은 임성진 선수가 그래도 지금은 비록 잘하지만 큰 경기에서 지금의 그 경기력이 나올까라는 좀 의문감은 있는데 대한항공은 그게 없잖아요. 정말 이제는 앞서 편집인이 말씀해준 것처럼 컨디션이 변수가 될 정도로 모든 게 갖춰졌지만은 좀 큰 경기에서는 경험치는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들은 얘기가 하나, 그때 4라운드까지 그때 대한항공이 계속 현대캐피탈을 이겼을 때 제가 대한항공이 어떤 코치한테 이름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을 만나면 잘하느냐, 왜 이기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그 대한항공 코치가 얘기해 준 게 뭐였냐면 우리 선수들이 이상하게도 현대캐피탈 선수를 만나면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게 본다고 해야 되나? 뭐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자기네 영업 비밀이니까 알려주지는 않지만 우선 어느 정도의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월등감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한 선수에 대한 신뢰감과 이 존재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대한항공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선수라는 이 세타가 지금 뭐 워낙 뭐 이제 산전수전 뭐 공중전을 다 겪어서 이 상대 팀하고 비교하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경기를 가면 분명히 이제 세타가 모든 이 팀의 공격에 3분의 1은 우선 세타를 거쳐가야 되는데, 하나 둘 셋에서 거쳐가야 되는데 둘 단계에서 한 선수가 우리 팀을 위해서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항공이 좀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좀 심리적으로 그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고, 또 하나 그 한 선수와 함께 그동안에 우승을 해오면서 정말 어려운 경기를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카드랑도 거의 다졌던 거를 뒤집어서 이겼고, 작년에도 케이타한테 거의 다졌던 거를 5세트에 뒤집어서 이겨서, 그건 거의 뭐 용궁까지 갔다 왔다가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굉장히 그런 데서는 강하다는 거죠. 현대캐피탈보다는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는 대한항공이 강하고, 이런 것을 조직력을 한 6년 7년째 똑같은 선수들이잖아요.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무시하기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한항공이 이제 굉장히 유리하긴 한데, 다만 이제 현대캐피탈은 또 이제 선수들 각자가 갖고 있는 워낙 뭐 기량들이 좋은데다가 작년하고 달리 가장 큰 변수는 경기 수가 5경기라는 거. 작년에는 3경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만 이기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좀 이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5경기가 되면 아무래도 먼저 챔프전에 올라가 있는 팀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남자분은 그 정규리그 1위를 하는 팀이 챔프전 우승을 할 가능성이 좀 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요. 봄 빼고 향방을 가릴 팀은 누가 될까요? 한숨부터 나가고. 저는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화재를 꼽겠습니다. 삼성화재가 최근에 기세가 너무 무서워요. 연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단순히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안에서의 경기 내용도 엄청나게 개선이 된 모습이에요. 저는 그 중심에는 김정호 선수가 확고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정호 선수가 리그 공격 종합 3위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선수가 링컨이랑 타이스예요. 그러니까 김정호 선수가 국내 공격수 중에 지금 공격 성공률이 제일 높은 거죠. 근데 사실 이 선수가 무슨 피지컬이 대단히 뛰어나다던가 엄청난 파워를 갖추고 있는 선수가 아님에도 이 정도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하나는 김정호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김정호 선수가 공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팀적으로 잘 만들어주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김정호 선수와 시즌 후반으로 가면서 자기가 왜 외국인 선수 1번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이크바리 선수, 이 두 선수의 서브와 공격 리듬이 확 올라오면서 삼성화재가 어느 팀이든 잡을 수 있는 팀이 됐거든요. 상위권에서 경쟁을 하는 팀들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무조건 승점 3점을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기가 힘들어진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삼성화재가 결국에는
중상위권 팀들의 순위를 전부 정해줄 수도 있는 정말 큰 변수가 된 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데요? 저는 오케이요. 지금 정규리그에서 항공, 현키, 한전을 상대로 다 2승씩 따냈어요. 오케이 금그룹이. 이제 우리카드에게만 1승을 따냈을 뿐이고 저희가 다 우승할 거라고 점쳤던 세 팀을 상대로 2승씩을 따내는데 과연 오케이가 언제 이제 분위기 반전을 성공시키고 이 상위 팀들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가 좀 정규리그 1위 팀을 갈 수 있는 향방을 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구인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남자 배구는 지금 완전히 그 바둑에 두면 아다리라 그러죠. 그 아다리 배구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그날 서브가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고 어떤 팀이 리시브만 잘 버티면 이 팀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 기술이 워낙 뭐 이렇게 좋거나 뭐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그냥 확 기울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오늘 우리랑 붙는 저 팀이 서브 컨디션 이게 여기에 따라서 너무 지금 승패가 확확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짜 무서운 팀은 저는 서브 세고 종 잡을 수 없는 팀. 그 팀들을 가장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리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연패 기록 중에 보면은 승승패패패가 좀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서브는 정말 잘 들어가는 세트에서는 가져오는데 리시브가 흔들리거나 하이볼 상황에서 이제 세터랑 공격 이제 외인의 호흡이 안 맞아서 졌고 거기서 뭔가 한 번에 뒤집히면서 진 경기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연패를 보면서. 근데 저는 우리 카드가 그렇게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3위를 지키는 이유는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연패를 하는 동안에 승점을 한 번도 쌓지 못하는 고 5연패를 기록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 5연패를 하는 동안 승점 4점을 챙기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턱 밑까지 쪼여 한국전력과 오케이를 상대로 승점 1점씩 따내면서 그 자리를 지켜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좀 지금 뭐 우리 카드 좀 보면은 컨디션이 좀 떨어진 게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보면 함태준 선수가 좀 블로킹에 약점이 있다 보니까 후위 세 자리를 맡기고 있는데 그때 아가메즈나 김지한과의 호흡을 봤을 때는 좀 저는 황승빈보다는 더 좋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신영철 감독님의 그 좀 계략이 정말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서 저는 좀 우리 카드가 본인이 올라갈지 아니면은 물귀신으로 같이 떨어뜨릴지 그걸 좀 정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아가메지 선수가 조금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분명히 신영철 감독은 그 V리그에서도 알아주는 전문가고 기술자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하여튼 남자 배우는 재밌어요. 그 일반 팬들이 지금 잘 경기장에 안 와서 안 나오셔서 못 봐서 그렇지 정말 남자 배구는 역대급으로 재밌고 재밌는 경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선수들이 더 신이 나서 경기를 할 건데 그 남자 배구만의 그 매력이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